문재인 씨는 교황을 김정은이에게 보내려고 부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교황도 참으로 딱하게 됐습니다.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나이도 많고 얼마 전에 개복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7월 7일에 결장 협착증 수술, 이런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문재인 씨는 남의 사정도 생각하지 않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문재인 씨의 신앙심도 의심이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자기가 필요하면 상대방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이런 면에서 좀 반인륜적이다,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동안 문재인 씨,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 교황을 김정은이에게 보내려고 어떤 작업들을 해왔는가? 뉴스만 정리해봐도 참으로 부지런히 쉬지 않고 준비를 해왔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씨가 보궐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교황청에 특사를 보냈습니다. 그때 특사로 간 사람이 김희중 대주교. 그때 친서에서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중재해달라.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일인 것이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곧 해볼 겁니다. 2018년 10월 문재인 씨가 로마를 방문합니다. 그리고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교황이 평양을 방문하면 열렬히 환영하겠다고 하더라.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문재인 씨의 말이 그랬다 하는 것이죠. 문재인 씨는 남북 정상회담을 교황에게 부탁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남과 북의 정상이 회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북에는 국가가 없는데 대한민국 헌법이 떡하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헌법을 고치려는 무리들이 바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통상적으로 쓰는데 그 바른 명칭은 남측 대표와 북측 대표의 만남,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이 남북 각 측의 대표가 왜 만나는가? 그것은 통일을 위한 활동으로서 허용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통일은 그러면은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복종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황에게 부탁을 했다. 그러면 안 되는 일이겠죠.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교황에게 왜 부탁할 수 없는가? 교황은 바티칸이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지도자입니다. 시티 스테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시, 군, 구 할 때 시 단위의 그런 국가다. 그래서 도시국가, 이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바티칸이라는 도시국가는 그 영토가, 그 면적이 우리나라 창덕궁보다 좁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과 바티칸 도시국가는 어떤 관계인가? 서로 우호적인 관계인가? 그렇게는 보입니다. 한국에서 이 바티칸 도시국가의 지도자가 교황이고, 교황이 있는 곳이 교황청이고 이렇게 되겠죠. 주 교황청 대한민국 대사라는 것을 파견해 놓았기 때문에 우호적인 관계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교황청에 보낸 대사는 특명 전권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대사를 파견하는 관계구나, 서로 남남이구나, 이것이 분명하죠. 교황이 있는 바티칸 도시국가와 우리 대한민국은 서로 다른 국가입니다. 남남인 것이죠. 교황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아닙니다. 교황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공무원도 아닙니다. 그러면 교황은 바티칸 도시국가의 지도자인데 그는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일까? 그것은 그렇지 않죠. 교황이 살인하면 안 됩니다. 교황이 사기치면 안 됩니다. 교황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교황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해야 하는 그런 공무 수행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황이 문재인 씨를 대신해서 공무 수행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황은 2021년 6월 11일 유흥식 대주교를 교황청의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성직자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6월 12일에 문재인 씨가 교황의 장관이 된 유흥식 씨를 청와대로 불러서 면담을 했습니다. 교황 방북과 관련된 그런 지시, 그런 부탁을 하기 위해서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흥식 씨는 교황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기 자신이 교황 방북에 대해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큰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2021년 6월 18일자 뉴스에는 청와대 수석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바로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황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여건들이 있다. 바로 그 최적의 여건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 또 박수현 수석은 유흥식 대주교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유흥식 씨는 북한에 가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4차례나 한 인물이다. 북한을 그만큼 드나든 그런 인물이
대주교가 되어 있고 그리고 교황청의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박수현 수석은 코로나 극복 문제가 어느 정도 보편화되는 올 여름쯤이 된다면 교황 방북 문제나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도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하고 현재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 이 둘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문재인 씨가 교황 방북을 통해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재개하려고 하는 이런 데에 좀 덕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인연이 있는가? 바이든 씨가 부통령일 때 프란치스코 교황하고 같이 그때가 2015년 12월입니다. 쿠바와 미국이 국교 정상화를 공식 선언할 때 물밑 작업을 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공무 수행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인연을 가지고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설령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반역죄로 체포되는 겁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는 진보적, 그러니까 좌파 성향이고 반제국주의적 그런 성격의 그 해방신학이라고 하는데 심취한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 교황 방북을 정말 목숨 걸고 끈질기게 추진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뉴스만 좀 찾아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5일 박지원 국정원장이 목포에 가서 김희중 대주교 그리고 교황청에서 보낸 주한 교황대사 이들을 앞에다 두고 교황 방북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국정원장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7월 9일 로마를 방문 중이던 박병석 국회의장이 교황청의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을 만났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추기경으로부터 교황이 북한에 가고 싶어 한다. 김정은이의 초청장이 오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실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박병석 국회의장, 현재 개헌을 도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 그는 북측과 남북 국회를 열어서 어떻게 해서든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뜻대로 통일을 추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세워진 나라이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운용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제2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5,100만 국민의 나라입니다. 문재인 씨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문재인 씨는 국가의 주인인 우리들 국민의 일꾼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일꾼, 공무원인 문재인 씨는 교황의 어린 양이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일꾼이 교황을 숭배하는 신도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공무원의 임무를 자기 사적인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 지도자인 교황에게 넘겼습니다. 뉴스를 보면 남의 나라 사람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무를 대리 수행하겠다 하고 승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도 아닌 외국인 주제에 (2021년 7월 29일) 유흥식 대주교 교황청의 성직자성이라는 데 장관으로 가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황을 만나면 남북 화해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교황의 방북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보내주는 것, 쌀을 지원하는 문제도 교황과 상의하겠다. 유 씨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가 성직자이지만 성직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유 씨가 교황청으로 떠날 때 문재인 씨가 교황에게 전달할 별도의 메시지를 당부했다. 그랬습니다. 문재인 씨,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교황청은 그리고 유흥식 장관, 교황, 박병석 국회의장, 문재인 씨,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했고 반국가 행위를 했고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한 주범들입니다. 주범으로서 공범들인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현재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교황 방북을 추진하는 데에는 어떤 기획설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차례차례 밟아 나가겠다는 것인데 9월에는 추석을 기해서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한다고 합니다. 화면상으로 상봉하는 것이니까 훨씬 진행하기가 쉽겠죠. 그 다음에 10월에는
로마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는데 문재인 씨가 거기 가서 교황 방북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황 방북을 성사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것을 징검다리처럼 조금씩 더 진전시킨 다음에 2022년 초에 북경에서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고 바로 그때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이런 어떤 쾌거를 한번 이루어내겠다. 그리고 그러한 성과들을 가지고 2022년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다 하는 이런 기획설이 밖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설령 이렇게 문재인 씨 뜻대로 문재인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이루고자 하는 이런 기획이 성공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교황은 이 세상에 무슨 일을 저지르는 것인가? 교황이 북한에 어떤 이득을 주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 교황청이 김정은 체제를 인정해 주는 것이 됩니다. 북한은 정상국가가 되고 그리고 탈레반의 국가,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정상 정부로 인정해달라. 이렇듯이 그렇게 정상국가로 되는 겁니다. 교황이 가서 손잡아주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비난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대북 제재를 할 명분도 사라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교황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당당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것이죠. 이런 짓을 하는 교황과 교황청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류는 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와 조직과 사람들은 그런 교황과 교황청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선 교황은 유흥식을 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유 씨가 돌아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교황은 대한민국의 권위를 침해한 데 대해서 사죄해야 하고, 만일 이와 같은 일을 벌인다면 전 세계에 자유세계 사람들, 그리고 우리 현 시대 인류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어떻든 교황은 이미 이와 같은 범죄에, 극악한 일에 두 발을 다 딛고 있습니다. 아직 결말이 나지는 않았지만 교황은 한반도에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2021년 9월 1일자 DK의 이름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파문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